문상호 정보사령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정보사령관은 문상호 소장입니다. 정보사령관은 그때 비상계엄을 위한 TF를 만들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HID 부대는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무슨 참가했던 정확한 정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성관이에 갔던 정보사 요원은 어떤 요원입니까? 사령부 인원입니다. 사령부인은 몇 명 갔어요? 10명 갔습니다. 10명 영관급으로 편성했나요?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 몇 시쯤 기억해요? 10시에서 11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뭐였습니까?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한 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 이겁니다. 어디로 투입한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거기는 대기를 시켜서 몇 시에 출발시켰나요? 그 첫 지시 이후에 당일날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걸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하고요. 드론 사령관님, 작전 사령관님 나와주세요. 드론 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입니다. 드론 작전사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대에 불이 났었죠? 네,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무슨 장비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드론하고 그것을 발사대 뭐 이런 부수 장비들 이런 것들이 좀 불이 났습니다. 네,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 띄우라고 지시받았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임무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청 두 개 지역 연청과 김포 일대에서 띄웠다는데 어디에서 띄웠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드론사가 평양에 가는 무인기를 띄웠고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부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거기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들이라든가 장비 이거를 일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있던 걸 불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을 태웠다고? 거기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증거 인멸한 걸로 의심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박 장군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보를 받은 거고 정확한 제보를 받았어요. 들어가세요. 박원수.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불이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제 제가 여단장한테 보고 받은 것은 아마도 감전일 것이다. 지금은 현재 우리 부대 감전으로 보고는 됐는데 한풍기 지역에 불이 났다고 보고됐는데 심히 이 시기에 왜 거기에 있는 장비를 불이 납니까? 의심할 수 있죠. 박원수 장군 나와보세요. 참모총장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내란이 위헌인지 몰랐다. 불법 계엄 잘못된 건지 몰랐다. 법적 검토를 다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육사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육사에서 뭘 공부했어요? 전공을 뭐 했습니까? 토목공학. 공학을 했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답답하죠? 예, 있을 수 없는 답변이죠.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 나오세요.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뭐 전공하셨나요? 육사에서? 네, 화학과 전공했습니다. 화학과 전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관께서도 명령은 복종해야 되고 이 내란이 위헌인지 몰랐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지금도? 아닙니다. 이제는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도 후회스럽지만 최초 명령을 받을 때 거부를 하지 못한 것이 참 뼈아프고 후회스러운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비상계엄을 정말 할지 모르다가 그게 비상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방송 보도 보고 방송 알았습니까? 보도 때 거기에 비상계엄 뜨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 당시에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불같이 화를 낸 사실이 있죠. 아, 그것은 불같이 왜 화를 냈습니까? 화를 낸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가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헬기가 출동을 했는데 용인 상공에서 10분 동안 계속 선회대기를 해서 제가 왜 안 가냐라는 것을 두세 차례 크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게 그 당시 안이 막 시끄러워서 그 왜 도대체 왜 안 가냐? 무슨 이유로 가냐? 어디서 잘못된 거냐? 이런 것들을 막 확인하면서 그 부분을 일부 부하들이 질책으로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헬기 출동이 늦어지고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지금 이 헬기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곳이구나. 아무런 소요도 없고 여기 국회가 테러 부대에 의해서 대테러 당한 것도 아니고 대테러 작전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707 부대 이동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다라고 했으면 즉각 병력을 다시 철수시키든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헬기가 선회하고 있다라고 했다면은 오히려 불같이 빨리 출동이 늦어진다라고 화를 냈다는 건 이 작전이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방송부가 알았다가 아니라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 작전을 빨리 성공시키려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는 빨리 이동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헬기가 10분 동안 공중에서 안 가고 떠 있기 때문에 이동 상황을 체크하는 수준이었고 그 당시가 시끄러워서 두세 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부하들이 제가 왜 시끄러웠습니까? 시민들이 국회 들어가면 안 된다. 군인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었고 국회는 아무런 폭동이나 이런 게 없었고 오히려 군인들이 난입한 것이 무력 폭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하게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도 있었고 헬기가 오히려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회를 했다면 근데 왜 증인은 태세를 안 바꿨습니까? 현장 지휘관이 태세를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밑에 장병들은 그냥 나온 것이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누누이 여당 의원도 얘기하고 위원장도 얘기하시던데 맞는 얘기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현장 지휘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했습니까 근데?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초 명령 받았을 때 이동 지시를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뼈아픈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드렸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성우 방첩사 1차장 나오십시오. 마이크를 거기서 들이세요. 빨리. 자,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셔요. 예, 네. 자,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언제 작성했습니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23년 7월경입니다. 23년 7월경 UFS 연합연습 대비 참고자료입니다. 연합연습은 3월에 하지 않습니까? 2월에 FS 연합연습이 있고 네. 8월에 UFS 연합연습이 있습니다. 7월에 작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원래는 전행 업무가 2처 예하 대테러실 작성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비서실에서 작성했습니까? 23년 2월은 전임 황유성 사령관 재직시입니다. 네. 그때 2월에 논의됐던 FS 연습의 합수본부에 관련 사항은 네. 통합방위 사태와 관련과
개헌법 이후에 합수본부의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가 심도 있게 토의가 됐습니다. 그 토의 자료가 7월, 8월 때 개선된 방향이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를 따로 정리해서 사령관님께 2월에 논의됐던 내용의 일반적인 전시 전환 절차에 관련된 참고 사료, 그때 논의됐던 내용들을 요약한 자료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개헌 업무 실무 편람과 해설서, 기타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돼 있는 겁니다. 개헌 업무 실무 편람을 다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사이버 수사 업무 통합 시행 방안은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제가 의원님 그 문서를 최근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합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합수 본부단 운영 관련 조직 보강 소요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기관별 수행 중인 사이버 수사 업무를 통합 시행 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써요.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이버사 정보사가 중앙선관위를 침탈을 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까? 의원님, 네. 그 말씀하신 자료가 어쨌든 의원님실에 제공이 됐으니까 그 자료와 최초의 작성 일지를 수사기관에서 작성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보면 똑같다면 그게 언제 작성됐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그 자료 최초 작성했던 인원도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왜 그 문구가 들어갔고 했는지를 23년 2월 FS 연습 때 논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 간부들이 그 간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증빙이 됩니다. 원래 대표실 작성해야 되는데 사령관 지시로 비서실에서 11월에 보안 유지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비밀 유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여기서 한 거 아닙니까? 대테러 업무는 관련되지 않고 우리가 전시 전환에 대한 계엄에 대한 합수본부 임무는 우리 기획관리실 작정교육 조직과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사령관이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는 비서실로서 지휘보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네. 비서실에서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통합방위 사태도 아까 그런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추미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고 양국은 침투처럼 준비한 거 아닙니까? 자, 의원님 최초 받으신 자료와 최초 작성했던 내용이 똑같다면 그 시점 차이를 23년 2월이나 7월 작성이 여러분들은 전두환 신군부의 5.17 비서 그 포고령도 다 활용을 했어요. 자, 추미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수사기관에서 추가 질의 할 수 있도록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봅니다. 예. 네네. 추미애 의원님. 총장님, 예,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누가 한 얘기예요? 링컨 링컨이 했죠. 우리 군대에 주는 함의는 뭐예요? 저희들이 늘 살아왔던 것처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한테 총을 겨누요? 있을 수 없는 일. 이게 우리 군이 문민 통제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이 문구만큼 좋은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총구리를 겨눴어요. 그게 실탄이 장전되든 안 되든. 예? 이게 어디서 오냐면요. 네,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육사 교육의 문제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61년대도 그렇고 80년도 그렇고 전부 육사 중심이야. 예? 1961년 5.16 군사 정변 직후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이 뭔지 아십니까? 1. 방공을 국시의 제1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방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게요. 독립군이 제가 이제 국군조직법에 이게 뭐냐면 군의 역사를 어디서 계승할 거냐. 그래서 한국 강국군과 독립군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로서 넣었어요. 독립군, 한국 강국군이 얼마나 처절하게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본군의 잔재가 이거예요. 일단 저질러
그리고 추종에 만주사변이 그랬고요. 진주만이 그랬고요. 이게 일본식 군대 의식이에요. 육사 서울에 있을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내려가야지. 그래서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총장님께서 육사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전부 이게 관여된 사람이 육사 출신들이에요. 이게 광복 회장이 급하게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씀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저질러.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전부 몰랐어요. 전부. 아무도 몰랐어. 뉴스 보고 알았어. 어떻게 계엄이 됩니까? 내재화되고 체질화된 게 있잖아요. 군이 어떤 명령을 떨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SOP는 어떻게 되고. 근데 다 책임 회피들만 해요. 잘못 없습니다. 우리 부하들은 잘못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TV 보고 알았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에? 아무도, 그러면 단 김용현 한 명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총장님, 휴대폰 교체하셨습니까? 교체 안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3일 저녁에 19시 이후에 뭐 하셨습니까? 예, 퇴근했습니다. 퇴근했다가 언제 국방부로 가셨습니까? 21시 40분 좀 전에 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장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다가 지통실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했죠. 1차 제지 당했죠. 제지가 아니고 이제 그 국방부 대기실에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거기 기다리던 사람이 다 이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프리패스 했어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태그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같이 가줘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계엄 사령관인데. 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몇 시에 들어갔어요? 정확한 시간? 어디에 들어가신 걸 말씀하시지 뭐. 지통실. 아, 지통실. 그리고 그때 지통실 들어갔고. 예. 몇 시입니까? 그게 9시 40분요? 아닙니다. 한 10시 25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시 25분에 지통실에 누구 있었습니까? 대통령 있었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누구 있었습니까? 주요 합참의장 있었습니까? 합참의장도 그때 들어갔을 때는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없었죠. 예. 그다음에 합참차장 있었습니까? 합참차장은 저하고 기다리다 같이 들어가서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작전본부장 있었습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합참차장 김용현 장관은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때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어떤 지침을 받고 내려갔습니까?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르르 연락이 와서 예. 통실로 가라 이런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누가 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내려갔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그때는 정확하게 위치를 몰랐고 나중에 들어오셨습니다. 한 몇 분 차이에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몇 분 차이로 들어오셨어요? 예. 주요 인물들이 김용현 장관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총장님께서는 김용현 장관한테 첫 지침을 받은 게 뭡니까? 화상회의 할 때 그 명령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 1시쯤에 대통령이 지통실로 왔어요. 그죠? 예, 1시. 예, 맞습니다. 1시 좀 많이. 그리고 그때 당시 대통령, 장관, 의장, 총장, 정진팔 차장 5명이 그 지통실 옆에 작은 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5명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요. 나가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5명 남은 거예요? 예. 장관, 의장, 총장, 정진팔 차장, 대통령.
처음에는 몇 명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 사람들은 남아 있었죠? 다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이 5명이 이게 핵심 주요 보직자들인데.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저하고 장관 남았고 최초에 5명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는 뭐 좀 이해가 가요. 네? 아니 이게 뭐 갑자기 생뚱맞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아마 당시 명령을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막 또 다그치고 하니까 상황은 계속 가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군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지위가 낮은 분들이 더 의연하고 당당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맨 위에 상층부에 계신 지휘관들보다는 훨씬 그분들이 더 상식적이고 원칙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군이라는 것이 이제 상명하복이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명령을 따르는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린 위에 지휘관들은 책임을 져야죠. 그러라고 지휘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지라고 명령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는 정말 이게 우리 군이 다시는 이게 정말 국민들과 또 여러분들 부하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반면교사 삼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언제든지 제가 바람막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계엄에 대한 생각. 다 그 전두환도 생각하고 또 장태환 장관도 생각날 거예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광주 5.18 그 끔찍했던 사륙의 현장 그걸 다 기억할 겁니다. 그 하얀 띠 두르고 총칼을 쓰던 계엄군의 모습.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걸 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총장님, 계엄 사령관이 딱 되셨을 때 이 목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 계엄 상황이 언제면 끝나겠구나. 이런 목표, 달성 목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인식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 지금 제가 일반 사병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구 참모 총장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계엄 사령관이 됐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계엄 사령관이라는 직책이 떨어지고 육군 대장이 떨어졌으면 육군 대장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군인 육군의 수장으로서 뭘 하겠다 이런 다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육군 참모 총장으로서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돼서 이 계엄의 달성 목표가 뭐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는 어떻게 하면 계엄이 종료되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단상 이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당황스럽고 이런 건 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 장관님께서 그때 이제 정군 화성 얘기할 때 말씀하셨죠. 총장님, 우리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는데 육군 참모총장을 두고 합참의장을 두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군령을 움직이기 위한. 뭐하러 그러면은 육군 참모총장을 둡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으면 민간인이잖아요. 그럼 제복을 입은 군인은 제일 위에 아닙니까? 그의 판단을 자꾸 마치 무슨 이등병이 상병 병장한테 명령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안 창피합니까? 그분들 민간인이에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뭔 계속 무슨 뭐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다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럼 그 뒤에 있는 부하들 뭐가 됩니까? 아유,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이걸. 예? 방첩사 저기 직무대리 있죠. 예, 방첩사 참모장입니다. 이게 갑자기 올 초에 4국이었던 게 왜 5개국으로 왜 바뀌었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해경이 하나 포함됐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하던 처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 뒤에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왜 4개국이 5개국이 됐어요? 사실 저희 부대는 그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면 잘 자, 모릅니다. 합수단 FTX 야외 기동 훈련을 언제 했죠? 올해 3월에 했죠. FS 연습 때 한 것은 기억나는데 정확한 날짜 모르겠습니다. 네, 올해 3월에 했어요. 아유. 그럼 올해 3월 전에 그 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그럼 어떻게 기억에는 뭐 안 한 방첩사 것. 예. 병장이랑 얘기할까요? 그럼 누구랑 얘기하지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업무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업무 담당합니까? 아니 대한민국 군인들 여기 다 모였는데 방첩사 계엄 합수단이 야외 기동훈련 한 거 언제 했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상당히 오랜만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계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누군가에 의해서는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 그 답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총장님, 방첩사 합수단 FTX 야외 기동훈련이 언제 했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제 기억에 FTX 야외 기동 훈련이 아니라 그냥 합수단 운영 관련돼서 그냥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이 그 전에 언제 했는지. 예,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당의 한 의원께서 우리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현역들 하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와 관련된 걸 언급하는 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를 항의 방문을 6일 날 해서 여기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을 빗대어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왜 갔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 날 우리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참가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 계엄사령관하고 장관 대리만 와서 제대로 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가장 핵심인 특전사와 수방사를 저하고 박선원 의원이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가서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몰랐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죠.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 주불리 김병주 라이브를 틀고 주변 분들에게 곧 인접해서 틀고 지금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조치를 하라고 위험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국방위 차원에서 방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괜히 입틀막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김용현 씨가 국방부 장관 지명됐을 때 계엄이 가능하다고 최초로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앞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 다 나서서 괴담이다, 망상이다, 황당하다 하면서 저의 문제 제기, 우리 당의 문제 제기를 입틀막 했습니다. 만약 그때 예,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만약 그때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한 분만이라도 검토하라고 인물 줬다면은 우리 군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원은 사과했지만은 일부 의원들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발령됐는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할 때 최소한 국방위원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국회의원님 앞에 계시는 국방위원님들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또 잘 하셨습니다. 일본에.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할 때 이것이 분명한 내란인데 본회의장을 이탈하고 계신 분 있었습니까? 도대체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경비단장 나와주세요. 시간 좀 줄여주고. 수방사 1위 좀 나와주세요. 예, 수방사 일경비 단장입니다. 일경비단이 그 비상계엄 때 1계대대는 국회로 투입이 됐잖아요. 특임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특임대대 마이너스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1계대대가 한남동 지역에 가서 출동대기 하고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출동대기가 아니고 예. 그 한남동 관저 외곽을 예. 경계보강을 협조받아서 예. 사령관 승인하에 경계보강을 했습니다. 몇 시에 투입했죠?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나진 않지만 공안시 이후에 출발을 해서 투입된 이후에 04시 40분경에 임무해제가 됐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그때 대통령은 용산에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방어하러 간 것 같이 보이네요. 그다음 1계대대는 서대문 일대에 출동 대기하고 있었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경비단 전병력이 출동한 거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경비단 2개 특임대대가 다 마이너스 1개 지역대가 인제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수방사는 특임대대만 간 것이 아니라 1계대대는 함남동에 1계대대는 서대문 일대에서 출동을 해서 임무를 수행한 걸로 보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정보사는 문상호 소장입니다. 정보사령관은 그때 비상계엄을 위한 TF를 만들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HID 부대는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무슨 참가했던 정확한 정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성관이에 갔던 정보사 요원은 어떤 요원입니까? 사령부 인원입니다. 사령부 인원 몇 명 갔어요? 10명 갔습니다. 10명 영관급으로 편성했나요?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 몇 시쯤 기억해요? 10시에서 11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뭐였습니까?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한 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 이겁니다. 어디로 투입한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인원 대기를 시켜서 몇 시에 출발시켰나요? 그 첫 지시 이후에 당일날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걸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하고요. 드론 사령관님, 작전 사령관님 나와주세요. 드론 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입니다. 드론 작전사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대에 불이 났었죠? 네,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무슨 장비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드론하고 그것을 발사대 이런 부수 장비들 이런 것들이 좀 불이 났습니다. 네, 그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 띄우라고 지시받았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임무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청 두 개 지역 연천과 김포 일대에서 띄웠다는데 어디에서 띄웠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드론사가 평양에 가는 무인기를 띄웠고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부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거기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들이라든가 장비 이거를 일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있던 걸 불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을 태웠다고? 거기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증거 인멸한 걸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박 장군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보를 받은 거고 정확한 제보를 받았어요. 들어가세요. 박원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불이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제 제가 여단장한테 보고 받은 것은 아마도 감전일 것이다. 지금은 현재 우리 부대 감전으로 보고는 됐는데 한풍기 지역에 불이 났다고 보고됐는데 심히 이 시기에 왜 거기에 있는 장비를 불이 납니까? 의심할 수 있죠. 박원수 장군 나와보세요. 여기에 대한 증거인멸로 보이니까 빨리 드론사령부 그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시킨 부대 확실하니까 빨리 압수수색 들어가서 증거 확보하세요. 예,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참 차장 나와주세요. 네, 합참 차장입니다. 합참 차장은 구사단 김용현이 작전 참모할 때 그 밑에서 근무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여인영 그 사령관도 같이 있었죠. 네. 무슨 직책했나요? 연영 사령관이 알았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분이 경찰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김건희 경호 팀장을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근무하고 있나요? 강동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동. 네. 그 경호 팀장 한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요건 또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실제 이번 작전에서 합참 차장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제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홍수 합참 차장은 51일 만에 보직 변경을 시키고 정진팔 차장을 했죠. 오랜 동안 김용현 장관과 인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위해서 합참 차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바가 없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장관님하고 한 통의 전화도 한 통의 문자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날 지명받은 게 첫 번째 제가 본 직접적인 접촉이었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구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지명을 받고 몇 분 동안 상태에서 분리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 질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어요. 있었냐고 확인했잖아요. 내가 언제 있었다고 제보받았다고 그랬어요. 있었냐고 물어본 거를 내가 언제 제보받았어요. 그게 부인. 아니 질의를 총장. 예. 내가 언제 장관이 있었습니까? 의장이 있었습니까? 합참차장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 질의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예.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성찬 의원님. 질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반박을 하세요. 네, 우리 답변하시는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거에 충실하게 이렇게 짧게 간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